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건 중에서 성공적으로 잘 끝난 사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철 변호사의 성공사건 시작합니다. 자, 오늘 사건은 이제 조정으로 끝난 거예요. 조정 아시죠? 이혼 재판은 사실 조정으로 끝나는 게 바람직하긴 해요. 이 부부가 원수처럼 이제 헤어지는 경우 판결보다는 조정으로 이제 해결되는 게 좋은데, 자,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거 말씀드렸잖아요. 뭐 큰 로펌에서도 이제 이혼 사건을 요즘에 한다. 근데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대기업이 뭐 중소기업의 사건이나 뭐 시장에 있는 그 소상공인 그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이, 사실 이 변호사 업계도 그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요즘에 이제 워낙 변호사도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큰 로펌에서 이 막 이혼 사건도 많은 거야. 작은 이혼 사건. 이혼 사건은 사실 개인 사무실이나 저희 같은 이제 그 부티크 로펌이죠. 이제 이혼이나 가사 사건을 주로 하는 그런 이제 전문 로펌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큰 로펌에서는 사실 뭐 큰 사건을 해야죠. 기업 사건, 뭐 이런 사건을 해야 되는데,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 그 변호사무실에 굉장히 큰 사무실이었어요. 큰 로펌이고, 뭐 담당 변호사도 뭐 소위 말하는 경력이 아주 그냥 화려하신 그런 이제 분이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 상대방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는 전문 변호사니까 당당하게 대응합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꼭 뭐 어마어마한 비용 들어가지고 뭐 큰 로펌을 찾아가거나, 물론 거기가 뭐 다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뭐 열심히 하겠죠, 잘하겠죠. 하지만 이 가성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도 이 변호사 비용도 정말로 어떻게 아껴야 되고, 사건도 잘 끝나야 되는데, 예를 든 거예요. 큰 로펌에서 변호사 비용을 예를 들어서 뭐 3천이나 5천만 원 정도 요구한다. 뭐 그렇게 들은 경우도 있어요. 뭐 어마어마한 또 경력 하신 분들은 뭐 또 몇 억까지 또 뭐 변호사 비용 든다는 그런 뉴스 기사 나왔잖아요. 자, 뭐 수천만 원에서 수억의 변호사 비용을 들여서 이혼 사건을 할 거냐? 아니면 이제 뭐 저희 같은 전문 변호사 찾아가지고 뭐 한 7, 800 정도 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사례금을 뭐 한 5에서 10% 할 거냐? 그걸 잘 따져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 큰 차이는 안 납니다, 여러분. 뭐 큰 로펌에 가나 저희 같은 중소 로펌에 오나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 가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어차피 보면 증거 보고 하는 거거든요. 증거 보고 변호사가 성실하게 진행하고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잘 주장을 하면 결론은 크게 바뀌지가 않아요. 결론이 바뀌면 그게 되겠어요? 큰 로펌이고 예를 들어서 뭐 큰 정관 변호사가 썼다고 결론이 좋아진다. 그게 말이 돼요? 그거는 접해죠, 접해. 그러면 안 되죠. 그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판사가 봐줬다? 판사가 큰 로펌이고 뭐 자기가 아는 변호사를 봐줬다? 그 판사는 그거는 자격이 없는 거죠. 근데 다행히 여러분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믿으셔도 돼요. 저도 이제 변호사 생활 이제 15년 넘게 했는데 뭐 이제 판사가 뭐 아는 변호사나 뭐 큰 로펌이라고 봐주는 사건은 못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우리 법원은 여러분 믿으셔도 됩니다. 뭐 말이 많지만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그리고 지금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우리 이 사법부가 굉장히 깨끗합니다. 깨끗하고 공정해요. 느껴집니다. 이제 간혹 이제 뭐 언론 뉴스에 나오는 경우 있잖아요. 뭐 어쩌고 이제 뭐 불공정한 어쩌니, 그거는 이제 아주 간혹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대부분의 판사 이제 검사들은 공정하게 깨끗하게 하는 게 맞아요. 사법시험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연수원 나올 때 이 초심이 있잖아요. 그래도 자존심이 있는데 내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하는 게 판사 검사의 역할인데 뭐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고, 또 어떤 분은 가끔 이래요. 혹시 상대방 변호사님이나 뭐 큰 뭐 영향력을 발휘해가지고 뭐 담당 법원에 뭐 혹시 뭐 이렇게 뇌물 주는 거나 뭐 청탁하는 거 아닐까 걱정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두 분이 한번 판사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 홍의사하고 김대리가 판사야. 판사라서 이제 하고 있는데 아는 이제 변호사가 찾아오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와서 뇌물을 줘요. 뭐 뇌물 뭐 한 1,000만 원에서 뭐 10,000원, 1억 정도 주겠죠. 자, 1억 줄 테니까 이 사건 좀 잘 처리해 주세요. 받을 거예요? 받으면 안 되죠. 받으면 안 되죠. 근데 내가 좀 돈이 필요해. 돈이 예를 들어서 집에 무슨 일이 생겨서 1억 정도가 필요해. 근데 마침 그 사건 잘 해달라고 청탁이 온 거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브로커라고 하겠죠. 변호사가 직접 청탁 안 하겠죠. 브로커가 와서 판사님, 이 사건 중요한 사건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혼이 뭐 큰 재력가야. 이혼하면 재산분할로 100억 줘야 되는데 판사님, 저희가 그 돈을 지켜야지만 뭐 사업을 유지할 게 있기 때문에 이혼을 기각해 주세요. 제가 그럼 사례금 1억 원 드리겠습니다. 받을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인생이 더 수렁에. 그렇죠. 여러분이 판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1억을 받는다. 그럼 당장은 뭐 집에 돈 필요하니까 1억을 뭐 할 수 있겠지만,
그 판사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뇌물 1억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구속이에요, 구속. 그죠? 판사가 뇌물 1억 받았다? 구속인 거예요. 검사도 마찬가지. 공무원이 1억 받으면 구속이에요. 그럼 인생은 거의 끝나는 거죠? 아니, 정말로 판사님이 돈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대출을 받거나. 판사님 진영 워낙 좋기 때문에 대출 잘 나옵니다. 대출이 그냥 힘들다. 정말로 좀 큰 돈이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 변호사 하면 되잖아요. 아, 판사 그만두고 변호사 생활 열심히 하면은 그거 1억, 2억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판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뇌물을 안 받는단 말이에요. 정말 돈이 필요하면 뭐 친구한테 빌리거나 대출을 받거나 아니면 뭐 변호사 개업을 해가지고 돈을 이제 마련하면 되지. 굳이 위험 부담 해가지고 그 1억 받겠냐고. 여러분이 판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1, 2억 때문에 본인 자존심 버리고 인생을 걸겠냐고요. 그 위험을. 그죠? 너무 당연하죠? 그러니까 이 판사가 돈을 받거나 뇌물을 받거나 청탁을 받을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판사한테 뭐 로비하겠다. 그런 변호사 찾아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속는 거예요. 실제 아니 그것도 불법이고 그런 사무실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끗한 데 가야죠. 합법적으로. 여러분 합법적으로 하면 다 법원에서 여러분 억울한 건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는 변호사 찾아가시고. 아시겠죠? 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이제 열심히 했죠. 상대방이 아무리 뭐 큰 로펌이고 뭐 무슨 뭐 어마어마한 경력의 변호사 하더라도 저희가 당당하게 요구할 건 요구해서 저희가 조정해서 돈 받았잖아요. 그거는 15억 받았어요. 15억. 조정해서 15억 받아서 굉장히 의뢰인도 만족하시고 잘 끝난 사건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오늘 좀 열을 올렸네요. 이게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법원이 혹시 또 정관 변호사 정관이에요. 뭐 로비 뭐 이런 거 워낙 또 많이 회자가 됐잖아요. 가끔 뉴스 나오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오해를 하고 있어요. 우리 사회에 그런 게 많은 하다. 사법부 다 썩었다. 병들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깨끗해요. 왜? 자, 여러분이 한번 판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판사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더러운 청탁을 받고 더러운 돈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으시고 우리 사법부 믿으시고 판사들 믿으시고 또 변호사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인철 변호사의 성공적으로 잘 끝난 사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